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 59살이고 은퇴한 지 2해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늘 바쁘게 달리던 날들이었는데 정작 일을 그만두고 나니 집안은 적막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핑계 삼아 집에 머무는 날이 거의 없었고 아이들은 이미 제 곁을 떠나 독립했습니다. 딸은 타지에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죠. 쓸쓸함이라는 말이 진짜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환자를 돌볼 때는 늘 분주했지만 정작 제 마음을 돌봐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며 규칙적으로 두드려댔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텔레비전 불빛에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집 전체 불이 꺼졌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듯 차가워졌습니다. 캄캄한 거실은 숨이 막힐 만큼 고요했습니다. 강렬한 빗소리만이 귓가를 채웠죠. 저는 허겁지겁 휴대폰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로 방을 더듬던 제 손에는 이미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전기가 모두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직원은 차분했습니다. 곧 긴급 담당자가 갈 겁니다. 스위치는 건드리지 마세요. 대답은 침착했지만 혼자 남은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시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너무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긴급 설비 담당 강도연입니다. 연락 받고 왔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안정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 순간 긴장이 풀리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도현은 우비를 벗어 한쪽에 두고 바로 분전함을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숙련된 손길은 주저함이 없었고 집중하는 눈빛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작은 공간에 무릎을 꿇고 일하는 모습은 이상할 만큼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옆에 서서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스칠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것 아닌데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몸속에서 불쑥 올라온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환히 밝아진 거실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감당 못했을 거예요.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현은 담담히 빙긋 웃었습니다. 이런 게 제 일입니다. 필요한 순간 달려가는 것, 그게 제 몫이죠. 그 말이 어쩐지 남달리 들렸습니다. 단순한 직업적 멘트가 아니라 따뜻한 진심을 담은 듯 했습니다. 좁은 방 안을 밝히는 불빛처럼 제 마음 어딘가도 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쩌면 저는 알았습니다. 단순한 고장 수리를 넘은 만남이 제 삶 속에 찾아온 거라는 것을요. 외로운 밤 한 줄기 빛처럼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다시 켜졌는데도 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여전히 긴장으로 뻣뻣했고 심장 박동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안정을 되찾고 싶어 저는 부엌으로 가 뜨거운 물을 올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와준 고마움을 차라도 내는 게 예의라 생각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귀는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도현이 소파에 앉아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떠올라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벗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컵에 따뜻한 차를 담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밤이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잠시라도 드시고 가세요. 제 목소리에는 아직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건 일상이에요. 불편해지는 순간 달려가는 게 제 일이죠. 그는 차를 조심스럽게 들이켜고 나서 창밖의 빗줄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태도는 담백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저는 용기를 내물었습니다. 혹시 늘 이런 상황을 겪으시나요? 도현은 컵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전에는 소방관이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 자주 나갔죠. 몸이 버티지 못해 그만뒀지만 지금도 사람에게 필요할 때 달려가야 한다는 마음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돌보던 직업. 제게는 너무도 익숙한 삶의 무게였습니다. 순간 오래도록 감춰둔 제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어요. 환자 곁에 서서 지키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정작 제 인생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점점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에서 물러나고 나니 혼자만 남았다는 기분입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그건 사치가 아니라 버티게 하는 힘이죠.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죠. 오래 기다려온 위로가 낯선 이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거실 불빛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빛이 켜진 듯 했습니다. 차보다 더 따스한 것은 도현의 목소리였고 그의 눈빛은 오랫동안 잊고 지낸 온기를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제 삶의 또 다른 이야기가 열리고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시골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래 비워둔 집은 습기가 가득했고 특히 지하실은 축축한 냄새가 심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침 보일러 배관도 낡아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업체를 불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려고 지하실 옆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번쩍 불꽃이 튀며 집 전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업체 사장은 놀라며 손전등을 차에 두고 왔네라고 말하고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어두운 지하실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손바닥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습니다. 공기마저 눅눅하게 차올라 폐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박동이 고막을 때리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넓은 지하실에 나 혼자라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도 모를 텐데. 머릿속은 빠르게 무서운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머니 속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 불빛처럼 다가왔던 이름 강도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 씨, 무슨 일이십니까? 낮지만 단단한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간신히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정전이 돼 혼자 남겨졌어요. 너무 깜깜하고 무섭습니다. 제 말이 떨려서 끊기기까지 했습니다. 도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주소 알려주십시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지체 없이 달려오겠다고 말해준 건 살아오며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길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고 있을까? 과연 이렇게까지 해줄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던가?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끝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40분쯤 지났을까요? 지하실 입구에서 강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이어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여기 계시죠, 미정 씨.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빛을 비추며 내려오는 도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몇 번 없었지만 그때 제 눈에는 오래 기다리던 누군가처럼 선명했습니다. 가까이 온 도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질문은 짧았지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현은 곧바로 차단기를 점검하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스칠 때마다 제 심장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안도와 설렘을 동시에 주는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기사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다시는 무심코 흘려보낼 수 없는 존재가 돼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시골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남겨져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강도연이 달려와 주어 얼마나 안도했는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표정에서 기대하던 반응은 단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탁 내려놓더니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지하실에 내려가. 괜히 업체한테 바가지나 썼을 거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동안 느낀 공포보다 지금 남편의 무심한 말이 더 날카롭게 저를 베었습니다. 제 안전 따위는 관심도 없고 오직 돈과 체면만을 걱정하는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말끝을 잇던 목소리마저 목구멍 안에서 막혀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신문에 시선을 두고는 제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숨이 꽉 막혔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공허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처럼 허무한 적은 없었습니다. 눈앞의 사람과 나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마음은 이미 남보다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매달리고 있을까? 이 관계에서 얻는 게 무엇일까? 남편에게는 제 안전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지만 희미한 전구 아래서 저를 지켜주던 도연의 얼굴은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들고 내려와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끊임없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도현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았을 때 느낀 안도, 그리고 함께 불빛을 나눴던 순간의 설렘은 남편과의 수십 년 세월에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방향을 달리하고 있었죠. 남편의 무관심은 오히려 확실한 답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더 이상 체면뿐인 결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겁니다. 진심으로 내 안위를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내 외로움을 알아주는 눈빛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사실은 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남편 곁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무너져가는 집안에서 오히려 저는 새로운 불빛이 제 삶을 비추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다시금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우연히 집 근처 카페에서 강도연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환하게 웃었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을 텐데 그날만큼은 발걸음을 멈추게 되더군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커피라도 같이 하실래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흘러내린 빗방울 자국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음료가 앞에 놓였지만 제 심장은 오히려 더 두근거렸습니다. 도현도 한동안 말을 고르듯 침묵하다가 마침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주 오래전에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그 사실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곁에 있어준 간호사가 바로 미정 씨였다는 걸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작은 손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살아달라고 버텨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평생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정 씨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 갑자기 제 마음 한쪽이 편안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의 떨림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가 그의 지난 시간을 위로한 거였죠.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켰지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고마움을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우리 사이에 짙은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지만 제게는 두근거림이 더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도현의 눈빛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미정 씨와 함께 있으면 제 안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대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가슴이 뜨겁게 뛰는 경험이 기적처럼 찾아온 것이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안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도현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 마주한 눈빛 속에서 모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람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출장과 회의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었고 저녁 자리에서도 늘 핑계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는 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마주보며 묻는 대신 지출 내역부터 살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비싸게 산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겠어.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담당하는 하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는 집 근처 백화점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다리가 휘청거려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존재는 그 자리 어디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노보다 깊은 허망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살을 맞대고 살아온 세월이 무너지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거래처 접대였다. 오해하지 마.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정말 접대 맞습니까? 남편은 피식 웃으며 비꼬듯 말했죠. 의심이 많은 아내는 피곤해. 괜히 바깥 일에 간섭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있자니 휴대폰으로 강도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손가락은 이미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목소리 힘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차마 남편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짧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지칩니다. 그러자 도현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단 한 줄의 위로가 절실했던 순간 그 위로를 건넨 건 남편이 아니라 도현이었습니다. 목소리 넘어 전해지는 따뜻함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는 내 힘듦을 외면하고 또 누군가는 나의 쉼없는 숨결까지 읽어주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에 긴장했고 도현의 목소리를 떠올릴 때에만 숨이 놓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안은 차갑고 공허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새로운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이름은 강도현이었고 그를 향한 감정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불안하면서도 흔들렸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붙잡아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도현, 그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가 제 안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서 도현을 만났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지만 제 귀에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서로 침묵하다가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오래 숨겨왔는데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도현은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동생의 마지막 순간 곁에 있던 간호사가 미정 씨였다는 걸.
알았을 때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존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눈가가 젖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오래 기다려온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대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과의 삶은 빈 껍데기 같았지만 그냥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도현 씨가 제 곁에 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려울 때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날 공원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저물어가는 햇빛이 붉게 들이우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도현은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신으로 번지며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평생 환자들의 손만 잡던 제가 이제는 제 마음으로, 제 의지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도현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꾸만 잊고 살았던 떨림, 오랫동안 잃었던 설렘이 온몸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남편에게서는 들을 수 없던 고백이 낯선 듯 가까운 이의 입에서 흘러나와 제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며 붉은 노을이 벤치 위에 내려앉을 때 우리 마음도 함께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사랑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결국 오랫동안 끌어오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무관심은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증거를 모아 협의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는 의미 없는 시간을 견디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죠. 그렇게 저의 삶은 새로운 길 위에 놓였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 낯선 공간에서 저는 잠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강도연이 짐을 옮겨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그는 전등을 점검하더니 말했습니다. 불빛이 선명하네요. 이제는 안전합니다. 앞으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울컥하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제 안위를 걱정해주는 목소리,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작은 상 위에 차를 올렸습니다. 창가로 석양빛이 흘러들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저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 목소리에는 설레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삶을 붙들고만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사람이 미정 씨입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더욱 세게 그의 손을 쥐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제게 남은 인생은 선물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선물을 이제서야 받게 되었네요. 어느 순간 서로의 눈빛이 깊게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낮은 숨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다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꺼지고 어스름이 내려앉았지만 제 세계는 더없이 환했습니다. 도현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놀랐습니다. 두려움으로 굳어있던 제 삶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빈자리로 가득했던 제 곁은 도현으로 채워졌고 그에게도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미루어둔 사랑을 마침내 서로의 삶으로 들였습니다. 지난 고통의 시간들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다고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사연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